고용지표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물가가 이제 하방할 거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의료보험이 됐던 뭐 자동차 보험이 됐던 갱신을 통한 것들은 갱신 기간이 돼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물가 반영이 굉장히 느리다. 이거는 반영의 문제지 물가가 단단한 게 아니고, 이건 계산하는 방식, 반영하는 방식이 가져오는 기술적 문제다. 이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고용지표는 그게 더 심합니다. 거시경제라는 거는 거시기의 물가와 고용이거든요. 거시경제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를 잡다 보니까 경기를 잡아버려가지고 실업자들이 쏟아지면 다시 금리 낮춰가지고 다시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결국 거시경제는 이거예요. 거시경제는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렸다가 실업자 늘어나면 금리 낮췄다가 요것만 하는 겁니다. 요것만.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종목 중에 다 수출 관련들만 강하잖아요. 전력기기도 내수가 아니라 다 수출이죠. 화장품도 수출이죠. K푸드도 수출이죠. 반도체 수출이죠. 내수 이마트 이런 건 바닥을 파고 있고, 이게 다 수출입니다. 한국은 수출이에요. 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미국은 뭐겠습니까?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산다며. 서비스 소비.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근데 고용 지표는 중요한데 너무 느려. 가장 후행 지표잖아요. 가장 후행 지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조금이라도 일찍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모델 저런 모델을 막 많이 만들어요. 그게 다 섞여가지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복잡해졌어. 그 사이에 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모델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표가 현실을 좀 반영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들어도 뭐 어디에 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 대표적인 노이즈가 뭐겠습니까? 미국은 기축노동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와서 즉각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일하러 넘어왔으니까 쫓겨나지 않은 이상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용으로 잡히고 뭐 하는 데는 인구 모델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미국은 넘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지. 주민등록 제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 주민 불법 체류자는 잡을 수가 없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고용돼서 일은 하고 있지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걸 추계하는 뭐 모델을 만들어서 요걸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인구 모델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복잡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불법 체류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들어올 때부터 불법이 쉽지 않아요. 공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는 담 넘을 데가 없잖아. 북한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북한도 넘어오지 않고 저기 탈북을 해도 위로 가서 돌아서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DMZ를 넘은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인구 모델이 별로 복잡할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데, 미국은 고용지표에서 정식 이민자, 정식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미허가자, 이런 많은 사연들을 몇 가지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이민자 코로나 이후는 특히나 더 심해진 게,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직장이 다니는 사람이 뭐 퇴근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차려가지고 투잡을 한다. 그럼 일자리는 두 개인 거거든요. 고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지만,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일자리가 늘어난 거지. 그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가 잘 돼가지고 뭐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인 창업도 많았잖아. 요즘 뭐 저만 해도 1인 방송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창업할 때 우리도 사업자 내긴 편하잖아요. 사업자는 바로 낼 수 있어. 근데 폐업은 그냥 사업자를 안 죽이고 놔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프라인 같은 임대료가 나가니까 정리를 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냥 자기가 장사를 안 하면 그만이지, 굳이 뭐 돈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폐업 신고가 늦어. 그래서 그 창업 그래서 이걸 또 모델을 만들어. 창업을 100명을 하면 1년 안에 30%는 뭐 이제 도태되고 뭐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넣거든요. 나중에 진짜 부가세 같은 거 신고 들어올 때 매출이 없거나 하면 이건 폐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교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한 바퀴 돈 다음에 1년 지나서 부가세 신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매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느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충 이렇게 했거니 하고 또 모델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구 모델, 뭐 창폐업 모델, 별의별 모델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는 예전처럼 그냥 정규직 하나만
심지어는 4인 가족 중에 아빠만 일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아빠가 투잡 뛰고 엄마도 투잡 뛰고 그리고 아들내미는 뭐 심심해서 스마트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는 돈 다 거기인데도 일자리는 뭐 4인 가족의 일자리가 3개가 더 추가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보다 고용지표가 말하는 것보다 현실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 수만 봐서 그렇지 수 말고 일자리에 대한 질을 보면 질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아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투잡 수리잡을 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분들이 퇴근하고 병원 문 닫고 뭐 쿠팡맨 하시는 분 사실 별로 없잖아.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고용지표는 이제 사실 이게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참 좀 지나서 교정할 거 다 교정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는 이랬구나. 그때는 이미 그 지표가 중요한 시기를 한 1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투자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마찬가지고 각종 모델로 인한 노이즈가 많은 고용 지표를 보고 고용이 뜨겁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는 모르긴 해도 지금 고용은 말하는 것보다는 좀 나쁠 것이고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4.0이 나왔는데 4.2 정도 되고 있고 그 정도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회법칙을 건드리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는 못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니까 그것도 모델이야만 할 말은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CPI도 마찬가지죠. 그 미국 CPI 중에서도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죠. 뭐 소유자 등가 임대료 이런 거죠.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이걸 임대 주면 얼마로 임대를 줄 것이냐.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이게 실제 경제에서 현재의 실제 경제에서의 수요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데 임대를 뭐 예를 들어 뭐 300불을 주고 있다가 지금 같은 한 400불 줘도 될 것 같아라면 약간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 이게 실제 경제에서 현실 경제에서 딱 수요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요인이냐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높아지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거지만 이것도 1년 단위 갱신인 것이고 심지어 받지도 주지도 않고 있는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등가 임대료가 왜 그렇게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건 싹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CPI에서 높았던 거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갱신 때문에 늦게 반영돼가지고 내려온 것도 늦다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 실물 경제에서 수요를 얼마나 자극하고 억누르는지 별 그게 없죠. 이거는 그냥 CPI라는 만들 때 있어왔던 하나 구조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 그 계산과 반영의 문제인데 요게 높다고 해서 현재 물가가 굉장히 타방이 강력하다. 아니면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논리가 빈약한 거 아니냐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를 좀 비싸게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좀 오른 것 같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좀 오른 것 같다. 이게 물가를 견인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괴리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소매 판매를 딱 봐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기름 주유소에 쓰는 돈이 좀 줄어드니까 다른 데서는 소비가 바로 조금씩 늘잖아요. 근데 그 등가 임대료라든지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물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뭐겠냐? 유가밖에 없어요. 가솔린 가격밖에 없죠. 뭐 기름값 올라가면 다른 건 좀 아끼는 거죠. 그거는 소매 지표 나올 때마다 그래. 기름값이 빠지면 다른 게 올라가고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른 게 줄어요. 내가 쓰는 돈은 100불인데 기름값에 30불 쓰다가 20불 쓰면 10불은 이제 내가 취미 활동에 쓰는 것이고 근데 기름값이 10불이 더 들면 취미 활동 올해 한 달을 쉬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기름값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름값 보면 되는데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지가 않고 있죠.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기름값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펙 같은 경우도 감산을 하자 뭐 이런 했는데 이제 뭔가 얘기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계절성이 있어요. 드라이빙 시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신문에 삼겹살 1인분이 서울 기준으로 2만 원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삼겹살도 연중에 여름이 제일 비쌉니다.
왜겠어요? 어디 놀러 가면 삼겹살 구워 먹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향락철에 삼겹살은 늘 오릅니다. 그러다가 날이 좀 선선해지고 잘 안 다니면은 삼겹살이 좀 줄어들고 뭐 그런 계절성이 있거든요. 유가도 드라이빙 시즌 놀러 가기 좋을 때 기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여름쯤에 드라이빙 시즌에 정점 찍고 겨울 때까지 쭉 좀 내려가는 이런 계절성 패턴이 있는데 지금이 삼겹살이 됐던 아니면 기름이 됐던 계절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고 생산을 줄여야 이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될 텐데 생산 줄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게 유가라고 했는데 유가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뭐 물가는 이제 내려가는 게 기정사실이구나 하면 되고 고용도 결국에는 다 교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예상해서 때려 넣고 있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더 조금 높은. 그러니까 미국은 속보치, 예비치, 확정치 궁금해하니까 일단 먼저 해놓고 또 교정을 해가지고 이번 달 발표하면 지난달 거 교정도 하고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노력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좋아져도 고용 때문에 임금이 올라서 임금이 수요를 견인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 일자리가 이렇게 늘었다 하더라도 서프라이즈하게 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임금 상승도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일자리 수만 쫙 늘었지 임금이 별로 안 늘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 고용됐다는 건 일을 하는 건데 그 고용으로 인해서 임금을 자극하지 않은 채로 서비스가 됐던 제어가 됐던 생산을 하잖아. 그 공급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지켜지고 있는 차라리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그 고용이 좋아서 뭐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아야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져야 오히려 그 고용으로 인한 생산을 통해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물가는 기름값 보시면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미국 가솔린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다.